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5일 선물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선물이 0.99% 거의 1% 가까이 오른 이제 336.35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 연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개발력에 참여한다 이런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폭등하기도 했고, 또 관세 부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제 또 내리기도 했고, 또 미국 국민들의 이제 기운을 북돋으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가 이제 한 오후 시간 정도 되는데, 거의 그나마 이제 약간 좀 강세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 막바지까지 이제 강세 흐름이 거의 이어졌는데, 현재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올라서 이제 플러스 0.9%, 대략 그때가 0.6%에서 이제 0.8%를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워낙 종전을 바라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합의로 온다 이런 소식도 이제 막바지에 전하고 하던데, 그래서 큰 그런 반향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양해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5% 내외 성장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관세는 이제 서로 보복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관세 문제로 더 이상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요. 오늘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1.16, 상해 지수도 0.53, 일본이 0.23, 대만이 또 플러스 1.12, 홍콩 항생이 2.84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프로그램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9,300억 정도 돼요. 요 지점이 한 9,300억 정도 되는 지점이고, 외국인들도 약간 마이너스였어요. 예, 1,538억 원 정도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고, 요게 하늘색이 외국인들 흐름이에요. 장 초반에 좀 올렸다가 그냥 급락시켰다가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오늘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2조 9천억, 거의 3천억 정도를 3월 선물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여기 3월 선물이 있죠. 그죠? 2025년 3월 이제 퓨처, 3월 선물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거의 3조 원 가까이 이제 매도를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선물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안 보는 거죠. 일단 누적적으로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아주 썩 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내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오던 딥시크 사태로 이제 겪었다가, 야, 이거 비용 저렴하게 엔비디아 고성능 칩 비싸게 안 줘도 인공지능 이것을 활용해서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좀 중국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소부장 포함해서 강하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런 뒤에 이제 관세 문제로 타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내리는 장대 이제 음봉을 맞고 말았는데, 그래서 요 330,
예, 330. 요 이하에서는 우리 시장 상승에 베팅, 우리가 선물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물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선물이 코스피 200 종목을 기준으로 하니까 오늘 코스피는 1.16 올랐거든요. 코스피 200은 덜 올랐어요. 0.9%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 비중이 제일 큰 삼성전자가 못 올랐어요. 오늘 다른 종목들은 강했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92%로 오늘 마감되는 바람에 이 코스피 지수 상승한 것보다는 덜 올랐어요. 코스피는 뭐 한 860 종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200개 요것의 방향이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어디로 갈 거냐? 다음 주에 13일 날 어디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그래서 선물은 방향성 게임입니다. 방향성. 방향이 있다. 위로 가면 콜을 거는 거고 아래로 가면 풋을 거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이 바뀌니까 콜에서 그냥 그대로 풋으로 내려 찍어 버리니까 겁나죠. 그죠? 이거 몇 차례 올린 거예요. 그냥 한 도선호방에 그냥 그대로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전에도 여기 보면 뭐 그대로 깨져버리죠. 그죠? 여기도 그대로 깨져버리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내려갈 때는 하락 속도는 상승 속도의 3배 정도 빠릅니다. 일상적으로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10번 중에 한 8번, 뭐 9번 계단식으로 올라가도 단 한 번, 2번 하락시키면요. 그대로 상승폭 다 반납합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는 거예요. 산이 생겨요. 네, 이렇게 산이 생겨버립니다. 지금은 요 330 이하 만약에 뭐 요 부분 이렇게 주가를 준다 그러면 예, 여기 이하 요 부분에서는 예, 그래도 레버리지를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코스피의 PBR이 지금 0.8배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또 워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것도 100% 이하에서 이제 적당한 평가를 한 95% 받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다. 그래서 요 330까지 만약에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면 요 이하에서는 주식을 누적적으로 뭐 관세든 뭐든 어차피 관세든 뭐든 세상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물건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거 관세 20% 문다고 해요. 가격 그만큼 높아져. 또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 캐나다 관세 다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미국에서 나가는 거 전부 다 관세 물어야 되잖아요. 미국 업자들이. 그러면 곳곳에서 불만이 쌓인 소리가 수입업자는 수입업자대로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들은 미국인들은 또 가격이 높아서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관세에 물어야죠. 트럼프 대통령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미국 정부는 지금 36조 달러 비채권 계속해서 발행해야죠. 뭐 그렇게 자신 넘칠 게 뭐가 있어요. 저 달나라 넘어서 뭐 우주로 가자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더 위대한 미국으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인데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우주로 나갈 것 같으면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연설했으면은 나스닥 지수가 한 3% 이상 뛰어 올라야죠. 그죠? 막 그냥 폭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0.82%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요. 그냥 연설은 알았어. 근데 시장 반응은 그냥 뜨뜻미지근하단 말이죠. 러시아 종전 소식도 그렇고 그렇게 시장에 뭐 강한 영향을 안 줘요.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체적으로 시장 반응을 보면 뭐 차갑진 않은데 아주 뜨겁진 않다. 핫하진 않다.
그래서 지금 요 332, 62평이 이제 지지점 정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이제 여길 지지를 받고 올라서고 있는데, 네, 여기 지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저점을 이제 바닥을 좀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 여기가 추세선에 이제 하단이 되고 이렇게 상단이 되니까 눌림목이 될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아직 상승 추세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한 330 정도, 예,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으면 우리가 선물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파생상품 ETF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선물을 투자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알아야죠. 아, 이렇게 추세 상단에 오면 그래도 약간 하방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인버스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인버스는 그 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인버스는 그 수급도 많지 않고, 레버리지가 하루, 코덱스 레버리지가 하루 변동폭이 1,000원이다 그러면, 인버스는 맥시멈이 한 100원 정도 돼요. 그만큼 그 호가창에 막 수백만 주씩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5원을 비싸게 주고 살려면 살 수 있고 5원을 싸게 내가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인데 인버스는 그렇게 안 돼요. 수급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몇 천만 원어치 인버스를 사뒀는데 갑작스레 증시가 튀어 오른다 그러면은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원을 내가 만약에 더 비싸게 판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한 1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그대로 찍혀버려요. 그 5원 차이가. 그래서 인버스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타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난 이런 지점에서 인버스 좀 해볼래.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단기간에 주가가 가열이 돼서. 그러나 데이 트레이딩으로 인버스를 한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인버스 데이 트레이딩은 권하지 않아요. 데이 트레이딩은 레버리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제가 별도로 그 유튜브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제일 겁내는 건 이 트럼프발 어떻게 보면 정책적 혼선이라 그럴까, 뭐 맘대로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그냥 뭐 파나마 문화 가져오겠다. 우리가 줬으니까 파나마한테 준 건데 뭐 중국에 개입한다 가져오겠다. 그린란드 뭐 어쩌고 하겠다. 가져주고 먹겠다. 뭐 우크라이나 여기서 광물 뭐 다 그냥 싹쓸이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캐나다 그 뭐 우리 51주로 편입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멕시코만도 아메리카만으로 바꿔버리고 뭐 다 유대한 미국으로 이 지구 땅덩어리도 부족했고 일론 머스크 내세워가지고 지금 저 화성까지도 넘보고 있잖아요. 화성으로 가자. 우주 시대를 열자. 우주군도 창설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 국방비 8천억 달러 다 뭐해서 내는 거예요? 채권 찍어서 내는 거잖아요. 전 세계 한 100여 군데 군사기지가 있나요? 독일하고 일본이 한 5만 명 되나요? 우리나라 2만 8천 명? 우리나라 많은 거예요. 미군이. 예, 평택기지가 단일 기지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 크다 그러죠. 예,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코스피 이렇게 한 배짜리 배수가 좀 낮은 거 시장지수 그대로 추종하는 거 예,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예, 요렇게 지금 추세선에 하단에 이렇게 이제 유치했을 때 아니면 살포시 요럴 때 조정을 줄 때 예, 요때는
레버리지를 사도 덜 물리는 구간이다. 지금은 330에서 320 정도 이렇게 사도 덜 물리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PBR이 0.88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아직 0.9배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0.85 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2,500, 2,400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니까 모아두면 언젠가는 1배까지는 가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1배까지는 회복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요 330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하방에 베팅하지 말고 이때는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가면 요것도 승부를 낼 수가 있다. 이미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350에서 330까지 이제 많이 조정을 줬잖아요. 뭐 최소 이렇게 4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못 오더라도 그래도 이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작년도 11월 달부터 여기 32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바닥에 몇 개월이에요. 올해 2월까지 장장 4개월을 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0.85배 이쪽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나라 주가의 지옥이에요. 자기 그 가진 재산만큼도 평가를 못 받는 지점이에요. 지금 요 320 이쪽이 330 이하에서는 자기가 버는 돈만큼도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아주 디스카운트가 할인이 된 지역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미래 성장성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싸져도 안 사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싸도 우리 싼 물건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더 비싸야 쳐다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쟤 앞으로 성장도 안 돼. 확장도 안 돼. 쟤 저러다 말 거야. 꼬꾸라질 거야. 이런 식의 평가예요. 지금 이 320 이하가. 다만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든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이 있지만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유럽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종전이에요.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돼 가지고 뭐 수백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게 터질 경우에는 독일 경제 포함해서 유럽 경제가 다 살아날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자재 산업 뭐 이 건설 산업 이런 거 포함해서 전부 다 살아날 수가 있죠. 전쟁 복구하는 과정에서 재건 과정에서 전쟁이 나쁘긴 해요. 근데 다 때려 부시니까 그거 새로 짓고 뭐 시설하고 하려고 그러면 많은 물자들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하겠어요? 유럽 국가들에서 하겠죠. 일부 이제 뭐 떡고물이 우리나라 이런 데도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친교를 맺는다. 제재를 푼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동안 막혔던 러시아 시장이 열리고 이러면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실적 개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두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요 330 부근에서 움직이는 요 부근 때에는 만약에 주가 조정을 주는 대로 레버리지를 모아가도 괜찮다. 오늘 중심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계속 오래 지속되기에는 미국 경제나 이 주변 경제 이걸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요. 트루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힘들 거다. 온타리오주인가요? 캐나다에 거기 주지사는 뭐 전기를 끊겠다. 전기 공급을 아예 끊겠다. 뭐 니켈인가 뭐 어떤 광물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이 많이 수입을 하는 광물이라 그래요. 그거 공급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준 건 고마운데 땡큐인데 시장 반응을 보면 뜨뜻미지근한 것은
여전히 그 관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뭐 관세 부과를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겠죠. 뭐 소비가 부진하든가, 뭐 경제 지표가 나빠지든가, 뭐 실업률이 증가라든가 어떤 그 경제 지표들로 이 관세 문제가 나타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나타났느냐? 미리 사전에 다 구매한 거예요.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폭증시키고 다 미리미리 사놓은 거예요. 사재기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경제 지표가 안 흔들렸는데 이제 막상 물량이 줄면 뭐 판가름이 나겠죠. 한두 달 뒤 정도 이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의 관세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관세 문제를 그렇게 오래 뭐 장기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지금 빚이 36조가 넘는 가운데서도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좀 보면 바닥에 깔리면 좀 이렇게 상승에 베팅을 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트럼프발 정책적 혼선이 있지만은 또 그 이상의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이야기 드릴게요. 뭐 워낙 주가의 그 변동이 지금 장중에 크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오늘 3월 5일 선물 이제 거의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둘째 주 목요일 날 마감이 돼요. 거의 끝날 때가 됐고 외국인들은 누적적으로 3조 원 정도 매도를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3월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푸시죠. 하락에다 지금 베팅을 걸고 있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